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 밖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나오면서 치솟던 미국의 국채금리도 급락했습니다. 다만 4월부터는 교역국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 중국에게는 무려 125%의 추가 관세가 물리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끈적했던 주거비는 3월에 0.2% 상승에 그쳤고 1년 전보다는 4% 상승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0.7% 하락했고 신차 가격은 25%, 관세 시행을 앞두고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3월 항공료는 5.3% 하락했고 자동차 보험료는 0.8%, 처방약은 2%가량 하락했습니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는데요. 전문가 전망치는 각각 0.2%, 3%였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는 크게 둔화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기본 관세, 그리고 자동차 25% 관세 정책 등이 본격 시행되기 전 수치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소식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준 상황인데요. 연준 위원들은 최근 며칠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의를 거듭 강조해왔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낙관적인 것으로 입증된다면 경제에 필요한 지원, 금리 인하할 의향이 더 커질 것이라며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관세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은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전환할 수 없다면 비용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므로 어제 전 세계에 대한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신중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3월 근원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준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관세 인상을 앞두고 1월과 2월에 막대한 양의 수입품을 들여왔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재 물가 충격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트럼프 정책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서 고용은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은 지난달 회의에서 거의 모든 참가자가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으로 기울어 있는 반면에 고용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통화정책이 향후 전개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면 제약적 정책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뒤에는 고용시장 환경이 악화하거나 경제활동이 약해지면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술이 배치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성장 및 고용 전망이 나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지속될 경우 연준은 어려운 상충 관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은행이 물가와 고용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몇몇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으로 판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는데요. 다양한 참가자는 높은 불확실성이 소비와 기업 투자, 고용 등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인플레이션은 높아진 관세에 의해서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OMC는 3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4.2에서 4.5%로 동결하면서도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2번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도 유지했습니다.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3월의 의사록에서 관세라는 표현은 모두 18번 등장했으며 대부분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과 결부되며 사용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관세 인상으로 올해의 인플레이션은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한편으로 그런 효과의 규모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결정된 양적 긴축 속도 둔화는 거의 모든 참가자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영향력이 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에 대해서 홀로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이후 주가 하락과 회사채 스프레드의 상승 등으로 금융환경이 긴축됐다는 의견이 일부 개진했는데요. 다만 이 가운데 대부분 채권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은 역사적 기준 대비 여전히 낮거나 신용점수가 높은 기업과 개인은 계속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사록 뒤에는 소수 참가자가 금융시장의 위험이 급격하게 재조명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의 영향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토마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바킨은 미국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불확실성이 뻗어나가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동 둔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물가 급등은 연방준비제도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퀴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도달할 시점에 대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관세 시행 전 확보해둔 30일에서 60일 분량의 재고가 있기 때문에 4월의 가격보다는 6월의 가격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퀴는 한 주택 리모델링 제조업체는 매년 해오던 메모리얼 데이 세일을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낮은 단가로 확보한 재고가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할인해서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지표는 여전히 완벽하게 견고하지만 사람들은 소비자 지출이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며 우리가 보고 있는 일부 변화는 고용의 부정적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환율 잠깐 봅니다. 어제 시장이 폭등하기 직전에 환율이 무려 1,490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만큼 포지션 플레이는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화 달러 환율은 1,450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환율이 너무 높아서 어제 장 시작 초반에 담으려고 하다가 못 담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시장이 폭등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쉽다고. 물론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환율까지 생각하면 정말 머리 아파서 투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환율의 변동폭이 퍼센테이지가 클까?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의 변동성의 그 퍼센테이지가 클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막 2, 3%씩 더 많이 오르내린다면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환율이 오르내리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주식이 오르내리는 더 퍼센테이지가 크다면 환율은 그렇게 우리가 환전하는데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환율 때문에 상승분을 놓치게 됐잖아요. 시장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